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실대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왜?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진실대로 결론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는 거. 네. 이거는 바보짓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편이고 형사사건은 뭐든지 해결합니다. 김 부장의 검사회전. 와! 자, 우리가 인트로를 바꿨는데 네. 어떠세요? 너무 괜찮나요? 좋습니다. 아. 따뜻함이 묻어나면서 믿음까지 가는 인트로. 네, 근데 제가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고소를 당하거나 내지는 자기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될까? 그러면서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당신 편이고 형사사건은 다 해결한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이 자기한테 발생했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받은 임무가 바로 이거예요. 형사사건이 있으면 꼭 알아야 될 5가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진실이 밝혀지고 진실대로 결론이 난다? 진실대로 결론이 나는 게 우리가 수사랑 재판을 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진실대로 꼭 결론이 난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한다고 하면 진실을 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판검사 경찰은 사람이고요. 진실이 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격한 적도 없고 자기가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찾아내느냐? 관심법 이런 걸로 하지 않아요. 아, 관심법 안 돼요?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넌 거짓말이다. 이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의 주장을 먼저 정리하고요. 그 주장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로 증명하고 이거에 따라서 입증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 주장하고 입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실을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진실, 소송적으로 구성된 사실인 거죠. 네.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실대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왜?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대로 결론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는 거. 네. 이거는 바보짓입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말할 거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그럼요. 전 제가 검사 출신 변호사고 검사를 하던 시절에 흔히 얘기하는 악성 민원인 같은 분들을 본 적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하는 민원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는데 왜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안 밝혀주고 내 말을 안 믿어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이런 분들은 똑같은 고소고발을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 시절에 제가 23번째의 고소 사건의 주인검사였던 적이 있어요. 보통 판검사나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이거 기존에 있었던 사건이랑 똑같은 건데? 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건의 결론을 거의 그대로 유지해버려요. 그러면 특별히 더 조사를 하지도 않고요. 그냥 기존에 이런 거랑 뭐 비슷한 거니까 그대로 그냥 각하 이런 식으로 끝냅니다. 각하가 뭐냐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끝. 이게 이제 각하거든요. 네. 기록이요 거의 한 3,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가볍게 훑어보고 사람을 불러서 말을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기록만 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도가 이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나 막 고민을 했었는데 이미 앞에 있었던 사건들에서 이 사람한테 불리한 식으로 다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뒤집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이분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말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믿어주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분이 앞에 있었던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뭐예요? 법원과 검찰이 믿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주장을 안 했고요. 본인은 사실대로 말한다고 했지만 일부 내용들은 약간씩 과장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꼭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한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지어서 한 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A라는 주장을 하면 반드시 B라고 하는 증거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B라는 증거가 적절한 시점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말을 지어서 한 거 아니냐, 나중에 증거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 좋지만 거기서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을 뽑아야 되고요. 실무적으로 받아주는 방식으로 주장하고 실무적으로 받아주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 네. 만약에 이분이 처음에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서 제대로 가르마 탔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분 자기가 고소했던 내용 전 유죄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미 다 배려버린 상황에서는 나중에는 돌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유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가해자 처벌을 못하고 불리한 사실을 더 불리하게 말해서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법률적으로 유의미한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유의미한 사실을 찾아내서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당황해서 잘못 진술을 했을 때 그거를 정정할 수 있나요? 당황해서 잘못 진술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정정하게 되면 진술 번복이라고 하는 이슈가 생깁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가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증거는 크게 따지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나머지는 뭐냐면 사물, 예컨대 서류라든가 뭐 녹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유의미한 증거가 되는데 구술이 서말이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해서 물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하는 말로 이어지지 않으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이 하는 말과 진술 이런 것에 대한 신빙성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되게 큰 툴이 하나는 구체성.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저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가 없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컨대 오늘 민소 씨 저랑 지금 촬영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민소 씨가 이거 촬영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제가 촬영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면 네.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 오늘 민소 씨 저랑 촬영하기 위해서 몇 시에 헤어샵 같은 데를 갔다. 그래서 그 헤어샵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민소 씨 나랑 같이 촬영을 할 때 어떻게 생긴 스튜디오에 어떤 의자에 앉아 있었었고 거기서 민소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 당시 촬영할 당시에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었고 민소 씨가 있었다는 것들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믿어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 말이 오늘 물어봐도 내일 물어봐도 일관적으로 쭉 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꾸며서 한 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꾸며서 하는 말은요, 말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거짓말이라는 거를 일관되게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당황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말이 살짝 달라지거나 네. 그때 반드시 했어야 하는 말을 못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한다든가 이러면 이거 믿어도 되나? 이런 이슈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술 번복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결국 뭘 물을지 알아야지 준비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뭘 물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판검사나 경찰이 물어보는 거는 아주 심플해요.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는 이거 법률 요건이 이런 거니까 이런 걸 물어볼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당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거는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정리해 주죠.